초반 여자입니다. 최근 남친과 결혼하겠다고 마음먹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뭔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좀 쎄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조언을 구해보고자 글을 씁니다. 짧고 굵게 설명해보자면 연애 기간은 3년 정도이고 작년 말부터 결혼 준비를 시작한 상황입니다. 큰 트러블은 없는 사이로 일반적인 커플처럼 투닥거리는 건 있었지만 이마저도 적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남친은 이성적인 편, 저는 감성적인 편입니다. 다른 분들은 결혼을 준비하면서 많이 다투고 싸운다고 하던데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연애 때와 다름없이 큰 트러블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친이 결혼 준비를 시작하고 난 후 어느 순간부터 기분이 조금만 상해도 눈빛이 달라지고 말투와 행동이 매우 무뚝뚝해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해서 기분이 안 좋냐 물어봐도 아니, 나 괜찮은데? 똑같은데? 하는 말만 반복합니다. 그럴 때면 저도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해봤지만 그게 되지 않는 성격이라 하루 종일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중이고요. 웃긴 건 남친의 기분을 짜증나게 만드는 요소가 뭔지 저도 모른다는 겁니다. 10분 전까지만 해도 같이 하하호호 카톡하고 전화도 했었는데 갑자기 돌변하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 잘못은 없는데 왜 저한테 저러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연애 때 알고 있던 이 사람은 이성적인 편이라 생각했고 그렇게 행동했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을 겪다 보니 이성적인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성적으로 보이게 행동한 게 아닌가 싶어요. 결혼해서도 자기 기분 안 좋다고 저러고 있을 걸 생각하니 벌써부터 속이 뒤집히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와 똑같은 게 절대 아닌데 말로만 괜찮다 하니 답답해 죽을 지경이에요. 저렇게 해놓고 하루 이틀 지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멀쩡해집니다. 이걸 글로 쓰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 보니 조언을 구해보고자 이렇게 글까지 쓰게 되었네요. 이런 걸로 왜 쎄하냐고 물으신다면 할 말이 없지만 뭔가 기분이 그냥 쎄합니다. 결혼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런 걸로 스트레스가 심해지니 다 모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제가 이상한 걸까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이거 절대 안 돼요. 우리 아빠가 저랬는데 집안 분위기가 미쳐 돌아갑니다. 모든 소통이 단절돼요. 집안에 소통이라는 게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부부간만이 아니라 자식들하고도요. 다들 눈치를 보니 다른 사람들끼리도 무뚝뚝해지고 그냥 아빠한테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방 안의 코끼리 아시죠? 그게 되어버립니다. 방 안에 크고 불편한 게 있는데 아무도 지적 못하고 애매하고 똥한 분위기. 그게 매일 반복되죠. 저건 감정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완전 그 반대입니다. 자기 감정을 주체 못하는데 그게 또 표현이 안 되고 심한 경우에는 그게 어떤 감정인지조차 잘 모르더라고요. 한마디로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학습한 성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그만두세요. 두 번째, 그런 남자랑 살고 있는데 절대 결혼하지 마세요. 평생을 눈치 보면서 가슴 졸이며 살아야 합니다. 님 애까지도요. 저는 똑같이 눈눈 이해해주면서 괴롭히며 고쳐 쓰고 있는데 미리 알았다면 절대 결혼 안 했습니다. 세 번째, 아는 동생이 상견례까지 하고 파혼한 이유가 남자가 잘 삐지고 기분이 오락가락하고 삐지면 2, 3일 동안 연락 없이 잠수 탄다는 거였습니다. 연애 때라 남친이 그러면 각자 집에 있으니 그러려니 했다는데 결혼하고 같이 살면 입 대빨 튀어나와서 삐지는 꼬라지를 매일 보고 살아야 한다 생각하니 이건 아니다 싶더라네요. 그 꼴 보기 싫어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해서 쌓였던 게 폭발하면서 헤어졌어요. 평생 그 꼴 보고 살 자신 있으면 결혼하세요.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8월 초에 글을 쓰고 나서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셔서 후기를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 글을 씁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파혼했습니다. 글을 쓸 때만 해도 사실 파혼 생각 65, 결혼할 생각 35 정도였는데 댓글들을 하나부터 10가지 정독하면서 많은 분들의 상세한 경험담과 진심 어린 걱정을 보고 온 세상이 내 결혼을 말리고 있다. 이건 하면 내 인생 쫑나겠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해서 먼저 부모님께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두 분 모두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특히 엄마는 나중에 아이가 생겼을 때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할 것 같은 사람과는 하지 않는 게 맞다. 그동안 혼자 마음고생 심했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많이 다독여 주셨습니다. 위약금 무는 건 걱정하지 마라. 주변 사람들도 신경 쓰지 마라. 하시면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시는데 부모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직까지 배우자 복은 없어도 부모님 복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전 남친하고는 만나서 끝내려고 했었는데 이 또한 그 사람의 감정 기복 때문에 자꾸 약속이 미뤄져서 그냥 카톡으로 말해버렸습니다. 톡방을 지워버려 내용이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 그만하자. 최근 몇 달 동안 너를 지켜보면서 많이 실망했다. 네 행동이 많이 변한 걸 느꼈다. 어쩌면 변한 게 아니라 원래 너의 본 모습인지도 모르겠다. 너랑 만났던 시간을 전부 부정당하는 기분이다. 해서 너랑 결혼 못하겠다. 미루는 게 아니라 그냥 못하겠다는 거다. 우리 부모님께는 내가 미리 다 말씀드렸으니 너희 부모님께는 너가 알아서 말해라. 이런 식으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기분이 안 좋다며 연락도 잘 안 하던 사람이 그걸 보자마자 전화가 오더라고요. 카톡은 안 왔었고 그냥 전화만 엄청 왔었네요. 그걸 전부 안 받고 무시했더니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앞으로 오겠다는 연락이 왔고 답장은 안 했습니다. 그날 그렇게 퇴근하고 나갔더니 전 남친이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해서 할 말 있으면 그냥 여기에 서서 말해라. 하고 말했더니 어이없게도 미안하다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미안하다는 건 지도 지 행동이 어땠는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말 아닌가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해서 톡으로 했던 말은 홧김에 한 게 아니다. 위약금은 내가 다 물 거고 우리는 오늘부로 끝이다. 나 혼자 이렇게 결정하고 단정 짓는 건 너한테 좀 그렇지만 내 마음은 확고하다. 그러니 결혼까지는 아니었던 걸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먼저 가겠다 말한 후 우는 애를 내버려 두고 집으로 왔습니다. 다행히 붙잡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쪽 부모님한테도 전 남친한테서도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위약금 때문에 돈이 좀 깨지긴 했었지만 생각보다 정리할 건 많이 없더라고요. 3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만난 게 무색할 만큼 마음고생도 많이 안 했고 오히려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평온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며칠 전부터 갑자기 연락을 줄기차게 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전부 무시했었는데 각설이 마냥 죽지도 않고 계속 연락이 오기에 그냥 차단해버렸습니다. 이후 다른 번호로 연락을 해오는 일은 아직까지 없네요. 그렇게 저희는 끝났습니다. 쓰다 보니 글이 길어진 것 같은데 별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결론은 앞으로 감정이 기분이 되는 사람과는 인연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겠다 다짐했고요. 얼굴도 나이도 성별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때 답글 달아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한 시간들로 하루하루를 꽉꽉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행복하세요. 후기 댓글입니다. 첫 번째.
저도 그런 남자 만나다가 칼같이 헤어지자 하고 딱 끊었는데 정말 님 말씀처럼 이상하리만큼 평온하고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그건 아마 사귀는 동안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피폐해지고 눈치 보며 그 쎄함에 얼마나 시달렸는지를 증명해주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잘하셨어요. 저런 놈이랑 헤어질 뻔했을 때 미안하다며 붙잡던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중간에 다시 만났는데 똑같더라고요. 인간 잘 안 변한다는 말 맞습니다. 헤어지니 아주 속이 시원하다 못해 지옥에서 벗어난 느낌이었어요. 두 번째, 그래도 잘 처리하셔서 다행입니다. 계속 연락 오면 그 집 부모랑 얘기하세요. 아들 스토킹 전과자 만들기 싫으면 단속 잘하시라고요. 저도 전 남친이 몇 시간 동안 전화 200통에 제 지인 번호로 문자 100통을 보내는 등 심각할 정도로 연락이 와서 그 집 누나한테 전화했습니다. 경찰서에 연락하기 전에 연락드린다. 단속하셔라. 하고 말했더니 바로 해결되더라고요. 세 번째, 남자 진짜 찌질하네요. 위약금 물고 돈 들어갈 땐 연락 없다가 얼추 정리된 것 같으니 연락하는 게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처 울지 말고 사과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졌어야죠. 거기서 처 울고 돈은 10원도 부담 안 한 거 실화인가요? 진짜 님 파혼한 거 100번, 1000번 잘한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